우울증 극복, 생각을 바꾸는 힘, 필링굿이 알려주는 마음 회복의 기술.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내 탓인 것 같아.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의 뇌가 세상을 잠시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우울증 극복과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스 박사의 명저 필링굿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우울한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우울과 생각의 관계.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할 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스 박사는 필링굿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울증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난 역시 안 돼,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생각의 습관입니다. 기분은 생각이 만듭니다. 번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나쁜 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세상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이때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바쁜가 보다. 나중에 보겠지. 두 번째,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같은 상황이지만 첫 번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하면 불안하고 우울해지죠. 상황은 똑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머릿속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자동 생각이란 무엇인가? 번스 박사는 이걸 자동 생각 (automatic thoughts)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안 돼. 다 나 때문이야. 이 상황은 절망적이야.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면 뇌는 점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자동 생각을 인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번스 박사는 말합니다. 생각을 고치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일상 속 작은 사례들, 실제로 우리 일상을 보면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계속됩니다. 나는 항상 실수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 얘기가 별로 웃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SNS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사진을 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이 모든 게 자동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2부 우울을 키우는 5가지 사고 함정.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번스 박사가 발견한 생각의 왜곡 패턴, 즉 우울을 키우는 사고 함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이 중 하나쯤은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화면 하단에 각 항목을 표시해 드릴 테니 자신이 어떤 함정에 자주 빠지는지 체크해 보세요. 1. 흑백 논리 all or nothing thinking.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다. 이게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100점 아니면 0점, 성공 아니면 실패. 예를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망했어. 나는 역시 안 돼. 이제 다이어트 끝이야.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한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망쳤어. 다 틀렸어. 실제로는 90%는 잘했는데 10%의 실수 때문에 전체를 실패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가혹한 사고방식이에요. 자신에게 중간 점수를 줄 수 없으니까 항상 자신을 실패자로 보게 됩니다. 2. 과잉 일반화 overgeneralization. 한 번 실패했으니 항상 실패할 거야. 한 번의 경험을 인생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면접을 못해. 나는 어디를 가도 안 될 거야. 아니면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평생 혼자일 거야.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항상 절대, 영원히 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한 번의 실패가 정말 영원한 실패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울한 뇌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3. 재난화 사고 (Catastrophizing). 이 일이 망하면 인생이 끝이야. 작은 문제를 거대한 재앙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사한테 한 번 지적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냐? 잘리면 집도 못 구하고 돈도 없고 인생 망하는 거야. 아니면 친구가 오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를 싫어하게 된 거야. 이제 친구도 없어질 거야. 난 혼자가 될 거야. 실제로는 별일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그립니다. 그러면 불안과 공포가 커지죠. 4. 감정적 추론 (Emotional Reasoning). 기분이 나쁘니까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감정을 근거로 현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기분이 우울해요. 그러면 오늘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지금 잘못되고 있어.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불안한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현실이 나쁜 건 아닙니다. 5. 개인화 (Personalization). 다 내 탓이야. 내 책임이 아닌 일까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 아니면 팀 프로젝트가 잘 안 됐어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면 죄책감과 자책감이 계속 쌓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함정에 빠지시나요? 자,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흑백 논리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3부 트리플 칼럼 기법 실습.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생각을 바꾸는 훈련 방법이에요. 번스 박사가 제시한 가장 실전적인 도구 트리플 칼럼 기법 트리플 콜럼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과학적인 훈련 방법이에요. 트리플 칼럼이란 간단히 말하면 3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화면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1번 칸 부정적인 생각 기록하기. 머릿속에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적습니다. 2번 칸 왜곡 찾기. 그 생각이 어떤 인지 왜곡에 해당하는지 찾습니다. 아까 배운 5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3번 칸 합리적 반박 문장 작성. 그 생각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장을 씁니다. 실제 예시 1. 직장 상황. 자, 실제 사례로 연습해 볼게요. 상황: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고 상사가 지적했습니다. 1번 칸 부정적 생각. 나는 항상 실수한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릴 거야. 2번 칸 왜곡 찾기. 과잉 일반화한 번의 실수를 항상으로 확대. 재난화 사고 작은 실수를 해고로 연결. 흑백 논리 실수했으니 무능하다. 3번 칸 합리적 반박. 한 번 실수했다고 항상 실수하는 건 아니야. 나는 지난주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이걸로 배울 수 있어. 작은 실수 하나로 해고되는 회사는 없어. 보이시죠? 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바꾸니 감정이 달라집니다. 실제 예시 2. 가족관계. 상황: 부모님이 오늘 전화하셨는데 말투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1번 칸 부정적 생각. 나한테 실망하신 거야. 내가 효도를 못해서 그래. 나는 나쁜 자식이야. 2번 칸 왜곡 찾기. 개인화: 부모님 기분을 내 탓으로 돌림. 감정적 추론 그렇게 느끼니까 사실일 거라고 판단. 3번 칸 합리적 반박. 부모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수 있어. 내 탓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평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 내가 직접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예시 3. 자기계발. 상황: 운동을 3일 연속 하다가 오늘 하지 못했습니다. 1번 칸 부정적 생각. 나는 역시 의지가 약해. 시작한 것도 제대로 못해. 나는 변하지 못해. 2번 칸 왜곡 찾기. 흑백 논리 하루 못했다고 전체 실패로 규정. 과잉 일반화한 번을 역시 못해로 확대. 3번 칸 합리적 반박. 3일 연속 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하루 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루 5분의 기적. 이 트리플 칼럼 기법을 매일 5분씩만 해보세요. 노트에 표를 그려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에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2주 3주 계속하다 보면 뇌의 사고 회로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자동으로 이거 왜곡된 생각인데? 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임상 연구로 효과가 검증된 인지치료의 핵심 기법입니다. 사부 일상 루틴으로 마음 회복. 자,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일상 속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번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한 사람일수록 기분이 좋아져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예요. 행동해야 기분이 따라옵니다. 하루 한 가지 의미 있는 일 기록하기.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커피를 직접 내렸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봤다.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살아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 이 신호가 쌓이면 무기력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해야 한다 대신 선택한다로 바꾸기. 말 한마디의 차이가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운동해야 한다. 오늘은 내 몸을 위해 산책을 선택한다. 공부해야 한다. 나는 성장을 위해 30분 공부를 선택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이고 압박입니다. 선택한다는 주도성이고 자유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3. 감정일기가 아니라 생각일기 쓰기. 많은 분들이 일기에 오늘 우울했다, 기분이 안 좋았다 라고만 적습니다. 이건 감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우울했다. 왜 우울했을까?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네. 이게 개인화 왜곡이었어? 감정에 머물지 말고 그 감정을 만든 생각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4. 비교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추기. SNS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만 올리죠. 그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를 멈추는 게 어렵다면 관점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비교 아님? 저 사람 부럽다 비교. 관찰은 하되 비교는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가고 있으니까요. 하루를 감사 한 줄로 마무리하기. 감사는 억지로 찾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 산책을 못했다. 비가 와서 집에서 차분히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점심이 별로였다. 그래도 배고프지 않았다. 초점을 결핍해서 충만으로 옮기는 연습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이런 작은 루틴들이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작은 행동이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고 나중에는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울을 이기는 건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쌓아가는 겁니다. 오브 존재의 회복, 가장 근본적인 치유. 자, 이제 마무리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번스 박사는 필링굿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평가가 아니라 존재. 우울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평가의 눈으로 봅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존재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기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소중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미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그 모든 게 이미 존재의 증거입니다. 특히 우울한 상태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남들 눈에는 그냥 평범하게 산 하루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엄청난 무게를 이겨낸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살아낸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스스로를 다시 믿는 법. 우울을 극복한다는 건 기분을 억지로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다시 믿는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기반은 단단해집니다. 우울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익숙한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마무리 및 실천 제안.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울은 생각의 왜곡에서 시작된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해석 문제. 5가지 사고 함정을 인식하라.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재난화, 감정적 추론, 개인화, 트리플 칼럼 기법을 실천하라. 부정적 생각, 왜곡 찾기, 합리적 반박, 일상 루틴을 만들어라. 작은 행동들이 뇌를 바꾼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노트를 하나 꺼내보세요. 그리고 트리플 칼럼 표를 그려보세요. 딱 5분만요.
오늘 하루 중에 떠올랐던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왜곡인지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반박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탭에 트리플 칼럼 양식을 올려둘게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노트에 직접 그려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흑백 논리가 심한 것 같아요. 트리플 칼럼 시작해봤어요. 이 영상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정말 심각한 우울감이나 자해 충동, 극단적 생각이 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우울증 극복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을 다루는 습관을 만드는 여정입니다. 한 문장, 한 생각, 한 행동이 쌓이면 분명히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필링굿에서 다루는 행동 활성화 기법과 즐거운 예측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름을 이해할 때 사랑이 깊어진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이 채널은 생각의 힘으로 관계를 바꾸는 공간이에요. 오늘은요,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팔린 관계의 고전,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1.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끔은 외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존 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전혀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2. 남자의 동굴,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질까? 남자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있고 싶어 해요.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조용해지죠. 이건 회피가 아니에요. 충전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순간이 불안해요. 왜 말을 안 하지? 나한테 화났나? 뭔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계속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요. 진짜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돼요. 그때 남자는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옵니다. 산, 여자의 파도 감정이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까? 여자의 감정은 파도 같아요. 좋을 때는 세상이 다 사랑스러운데 낮을 때는 모든 게 불안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시기에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럴 일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잊어버려. 이 말들은 상처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딱 이 두 문장. 이게 관계를 지켜줍니다. 4.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남자는 인정과 감사를 사랑으로 느껴요. 당신 덕분이야. 역시 당신이야. 고마워. 이 한마디가 남자의 자존심을 채우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반면 여자는 공감과 배려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오늘 힘들었지? 너 생각났어. 괜찮아? 이 말들이 여자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남자들은 큰일을 해야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자는 작은 친절의 반복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비싼 선물 하나보다 매일 아침 잘 잤어?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돼요. 5. 고무줄과 파도,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기. 남자는 가끔 거리를 둡니다.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회복의 본능이에요.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남자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자는 감정이 파도처럼 변해요. 이건 불안정함이 아니라 감정의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달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가 돼요. 6. 조언보다 공감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근데 여자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이 힘들었겠네. 이 짧은 말들이 싸움의 80%를 줄여줍니다. 7. 사랑의 편지, 말보다 글이 나을 때.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땐 편지를 써보세요.
감정을 5단계로 풀어보는 거예요. 분노, 화가 났던 마음, 슬픔, 상처받았던 마음, 두려움, 불안했던 마음, 후회, 미안했던 마음, 사랑,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이 과정을 적어내면 진심이 정리되고 서로의 마음이 명확해집니다. 8. 화성어와 금성어 같은 말, 다른 의미. 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여자가 우리 대화 좀 해라고 하면 남자는 문제 생겼다고 들어요. 하지만 여자는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이런 언어의 차이를 알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집니다. 9. 이해와 존중, 사랑의 본질. 결국 사랑의 핵심은 이해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논쟁을 줄이려면 반박보다 멈춤이 필요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따뜻한 대화가 됩니다. 10. 현대적 시선에서 보기. 이 책은 1990년대에 쓰였어요. 당연히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그건 지금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리예요. 11. 결국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남자는 인정받을 때 잘하고 여자는 이해받을 때 피어납니다. 사랑은 나처럼이 아니라 그 사람답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존 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에요. 끝없는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도덕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과 행복. 세상을 거꾸로 본 철학자.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남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더 빨리 달려라. SNS를 켜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 보이고 뉴스는 끊임없이 경쟁과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되죠. 나는 충분한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노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멈춰라. 내려놓아라. 비워야 채워진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2000년 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덕, 성공보다 큰 흐름을 따르라. 노자 철학의 중심에는 도다아가 있습니다. 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흐르는 게 물의 본성이고 그게 바로 도의 표현이죠. 나무는 위로 자라고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억지로 남보다 앞서려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며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고 강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겨울에 억지로 꽃을 피우려는 것처럼요. 노자는 말합니다. 도는 비워져 있되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빈 그릇이기 때문에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자가 말하는 성공이란 채우는 힘이 아니라 비우는 지혜에서 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무언가를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아니었나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바라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무위우외, 억지로 하지 마라. 도덕경의 핵심 개념인 무위우외에는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 아닙니다. 무위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행하라는 얘기죠. 현대사회는 노력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노력보다 자연스러움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물을 다시 예로 들어볼까요?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힘을 쓰지도 애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가장 낮지만 가장 크고 가장 겸손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품는 곳으로요. 이게 바로 무위의 힘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지만 결국 가장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억지로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칩니다. 번아웃이 오죠. 마음은 텅 비고 몸은 망가지고 정작 원하던 성공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진짜 지혜는 흐름에 맡기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처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처럼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은 변수가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큰 방향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찾죠. 노자는 말합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약함의 힘,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죠. 그런데 그 물이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돌을 깎고 거대한 산을 깎습니다. 그랜드 캐니언도 결국 물이 만든 거예요. 노자는 부드러움, 유연함, 약함의 힘을 깊이 믿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고 강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건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구부러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강한 나무는 태풍이 오면 부러지지만 약한 푸른 바람에 휘어질 뿐 살아남습니다. 성공이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유연함에서 옵니다.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상사보다 부드럽지만 원칙이 있는 상사가 더 오래 존경받습니다. 관계에서도 항상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죠. 노자는 말합니다.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러지면 고다지며 비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쉬어갈 줄 알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죠. 욕심을 피워야 진짜 행복이 들어온다. 만족을 알면 부유하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삽니다. SNS를 켜면 친구는 멋진 곳을 여행하고 동료는 승진했고 동창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나는 뭐 하고 있지? 노자는 이런 것들을 미혹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바라보는 데서 와요. 스스로를 덜 채우는 사람, 그는 언제나 가득 차 있다. 더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1억을 벌면 10억이 부족하고 10억을 벌면 100억이 부족해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알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 연구를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행복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나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과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행복과 상관이 있을까요? 관계, 의미, 성장, 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행복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만족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 욕심을 비운다는 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도덕경이 말하는 성공의 새로운 정의. 노자가 말하는 성공은 자기 본성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밝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대부분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죠.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노자는 자기를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나약함, 게으름,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이기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게 노자가 말하는 성공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앞서든 뒤처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남의 기준으로 살면 평생 불안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 기준으로 살면 평화롭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만 보면 되니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남과 다투지 않으니 천하에 그와 다툴 자가 없다. 경쟁에서 벗어나면 역설적으로 아무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남과 다른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를 일상에 적용하기. 도덕경을 철학책으로만 읽으면 아깝습니다. 노자의 지혜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어요.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이해하려 해보세요.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만 해도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래서 조급함보다 방향을 먼저 세워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나면 실제로 일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삶에서 모든 것은 흘러가니 붙잡지 말라. 좋은 순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되 흘러가게 두세요.
힘든 순간도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죠. 결국 도를 따른다는 건 자연의 시간표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봄에는 피고 가을에는 진다. 억지로 겨울에 꽃을 피우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공의 역설 덜 할수록 더 이룬다. 노자는 세상과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덜을 외치지만 노자는 덜을 가르쳤어요. 많이 쌓을수록 잃게 되고 나누는 자가 오래 남는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잃을 것도 많아지고 불안도 커집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도둑 걱정이 없었는데 큰 집으로 이사하니 보안 걱정이 생기는 것처럼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움의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워렌 버핏은 정말 중요한 일만 하기 위해 많은 것에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집착 대신 흐름을 믿고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고 많이 가지기보다 제대로 가지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위의 리더십이자 행복의 상태예요. 하루 24시간 일만 하는 사람과 적절히 일하고 쉬고 즐기는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성공할까요? 당장은 전자가 더 많이 이룰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이깁니다. 지속 가능하니까요. 덜 하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거죠. 평화, 성공보다 중요한 것. 노자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자연은 급하지 않아요. 나무는 천천히 자라고 꽃은 때가 되면 피고 열매는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게 완성되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일은 오히려 순조롭게 풀립니다. 조급할 때는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공이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얻고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노자가 보기에 진짜 성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온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부드럽게 사는 자가 오래 간다. 강하게 빠르게 치열하게 살면 당장은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반면 부드럽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살면 당장은 덜 얻는 것 같지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 가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돼요. 성공이란 결국 평화로운 마음 위에 세워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작게 사는 법, 크게 이루는 비결. 크게 이루려면 작게 사는 법을 배워라. 작게 산다는 건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갖고 단순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큰 집이 아니라 작지만 아늑한 집, 비싼 차가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차, 많은 옷이 아니라 좋아하는 몇 벌의 옷.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이 적으니 관리할 게 적어집니다.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욕심이 적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덜 가졌을지 몰라도 삶은 풍요롭고 관계는 깊어지고 내면은 성숙해지죠. 노자는 말합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과 같다. 작은 물고기는 자꾸 건드리면 부서집니다. 인생도 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고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마무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돈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조급함을 비울 때 진짜 성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해집니다.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오래가고 많은 것을 이룹니다. 크게 이루려면 작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소박하게 본질에 집중하며 살 때 진짜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노자는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요. 지금 당신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도덕경이 말하는 성공의 순간입니다. 세상은 계속 당신에게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칠 겁니다. 하지만 노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천천히, 적게, 자연스럽게. 당신의 돈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은 답을 찾을 겁니다. 노자가 말한 그 도를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고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그로서 채널은 삶의 철학과 마음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도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일상이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부모님이든 사업가든 누구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옳은 걸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전해 내려온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들. 오늘은 성경 말씀 속 그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종교적 설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루려 합니다. 사랑, 감사, 믿음, 충성, 용서. 이 5가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근본 토대입니다. 1장, 사랑 삶의 중심이자 가장 큰 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요한일서 4:28.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4:7.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좋아하고 설레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훨씬 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이 식어도 실망스러워도 여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잠시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넨 적 있나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 있나요?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미움을 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 2장, 감사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습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8. 그리고 시편은 덧붙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23.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감이 높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행복감이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훈련시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힘들 때는 더 어렵죠. 하지만 감사는 상황의 부정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이 생겼다. 건강이 나쁠 때 불행하다가 아니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것이 감사의 눈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매일 밤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신 것, 좋은 음악을 들은 것, 누군가가 나에게 웃어준 것. 그 작은 기록이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3장,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10.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00:1. 믿음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면의 힘입니다. 믿음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없습니다. 2번째는 사람에 대한 믿음. 누군가를 신뢰하고 함께 걷는 힘. 관계는 결국 믿음 위에서 자랍니다. 3번째는 삶 자체에 대한 믿음.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확신. 그게 희망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쌓으세요. 하루에 1가지라도 해내세요. 그게 자신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성장 중이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기로 선택하는 것. 4장. 충성.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장.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 책 한 페이지를 꾸준히 읽는 사람, 매일 10분씩 운동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작은 성실함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듭니다. 복리처럼 삶의 성실함도 쌓입니다. 하루 1%의 성장이라도 1년이면 37배가 됩니다. 작은 일의 힘, 꾸준함의 기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진짜 성실함은 남이 볼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맡은 일, 오늘 약속,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5장. 용서. 마음의 자유를 찾는 길.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용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자유를 주는 선택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배신한 사람, 그들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미움을 품는 건 독을 마시며 상대가 아프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이에요. 용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나는 아팠다. 그 고백에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세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미움을 붙잡고 자신을 갇히게 하지 마세요. 용서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결국 자유로워지는 건 나 자신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지혜. 사랑, 감사, 믿음, 충성, 용서. 이것들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의 근육입니다. 매일 조금씩 훈련할수록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한 걸음씩 사랑을 선택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믿음을 붙잡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마음을 풀어가세요. 그 길 끝에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행복한 그로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성경 말씀 속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삶을 이끌어줄 수많은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 감사, 용서, 믿음, 인내, 겸손, 희망 등 삶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은 삶의 중심.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28.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과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서할 때 사랑은 완성됩니다. 우리 하루가 사랑으로 시작되면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2인 감사의 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작은 기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건강과 먹을거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를 습관화하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삶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과 두려움 극복.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10. 인생에는 늘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을 향한 확신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선택하며 행동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4.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장. 성공과 행복은 거창한 목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실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도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습관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고 용서와 마음의 자유,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3:12.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마음속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행복과 평화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놓아주고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교 겸손의 가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6.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겸손은 성숙한 삶과 인간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태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7. 인내와 소망.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로마서 5.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과 배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인내가 내일의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인내는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파울 말의 힘. 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입으로 말하리라. 마태복음 1:4.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면 말도 자연스럽게 힘을 갖습니다. 감사, 칭찬, 격려의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세요. 그것이 나와 주변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9. 희망과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27.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에 매이지 마세요. 오늘 살아있음에 숨쉬고 있음에 평안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과 평안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과 소망,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치며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성경 말씀 속 삶의 지혜는 단순히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작은 감사, 사랑과 겸손, 용서와 인내, 긍정적인 말 한마디, 희망과 평안,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로서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된 낙관주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실패를 겪었는데 어떤 친구는 금방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한동안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학습된 낙관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희망적이지 않나요? 학습된이라는 말은 타고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며 자신만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생각 습관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학습된 무기력의 발견. 마틴 셀리그먼은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우울증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실험실에서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줬어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그룹은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두 그룹 모두를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줬지만 이번엔 낮은 칸막이만 뛰어넘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던 개들은 재빨리 뛰어넘어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했던 개들은 달랐어요. 탈출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셀리그먼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반복된 실패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학습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셀리그먼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면 난 능력이 없나 봐 하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고, 연애에서 몇 번 거절당하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며 아예 관계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셀리그먼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기력이 학습된다면 반대로 낙관주의도 학습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학습된 낙관주의의 시작입니다. 챕터 2 귀인 양식, 같은 실패, 다른 해석. 셀리그먼은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재능이나 지능보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두 명의 영업사원이 같은 날 고객에게 거절당했습니다. A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업에 재능이 없어.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 이 고객하고는 제품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다음엔 다른 접근을 시도해봐야겠어.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가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A는 시도를 멈추고 B는 계속 도전합니다. 셀리그먼은 이런 해석 방식을 귀인 양식 explanatory styl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일지속성 permanence, 일시적 vs 영구적. 비관주의자, 나는 영원히 이래. 항상 이런 식이야. 낙관주의자, 오늘은 운이 없었어.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괜찮을 거야. 이 확산성 pervasiveness, 한정적 vs 전면적. 비관주의자,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인생 자체가 문제야. 낙관주의자, 영업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다른 건 잘할 수 있어. Sam, 개인화 personalization, 외부적 vs 내부적. 비관주의자, 다 내가 못나서야. 내 능력이 부족해. 낙관주의자,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 조건이 불리했어. 중요한 건 낙관주의자가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를 좀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꿉니다. Chapter 3 ABCD 모델, 낙관주의로 가는 구체적 방법. 셀리그먼은 이론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모델을 만들었어요. 바로 ABCD 모델입니다. A. Adversity 역경, 부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볼까요? B. Belief medium,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나는 발표를 못해. 사람들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제 승진은 물 건너갔어. C. Consequence 결과, 그 믿음의 결과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감정 수치심, 불안, 우울 행동, 다음 발표 기회, 회피, 자신감 상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셀리그먼은 여기에 두 단계를 더합니다. D. Disputation bandbag, 자동으로 떠오른 부정적 믿음을 의식적으로 반박합니다. 근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정말 나는 발표를 못하나? 지난달 워크숍 때는 잘했잖아. 모든 사람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할까? 몇몇 사람은 내용 자체는 좋았다고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승진이 결정되나? 1년 내내 쌓아온 성과도 있는데 energization, 활력, 반박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에 도달하면 감정이 바뀝니다. 실수는 했지만 치명적이진 않아. 다음엔 더 준비하면 돼. 감정 안도감, 배움의 태도 행동 피드백 구하기, 다음 발표 준비하기. 보이시나요? 같은 사건인데 B단계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D단계입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반박하는 거죠. Chapter 4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낙관주의의 힘.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셀리그먼은 수많은 실험과 현장 연구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영업팀,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보험회사 매트라이프는 영업사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았어요. 거절을 수십 번씩 당하다 보니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죠. 셀리그먼은 지원자들의 귀인 양식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별도로 채용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해 매출 낙관적 그룹이 37% 더 높음.
두 번째, 해 매출 57% 더 높음. 퇴사율 현저히 낮음. 거절을 경험해도 낙관적인 사원들은 이 고객은 아니었지만 다음 고객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계속 시도했던 겁니다. 학생들과 운동선수. 대학생 연구에서도 낙관적 귀인 양식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가졌어도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나는 공부 머리가 없어가 아니라 이번엔 방법을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하니까요. 수영 선수들 실험에서는 일부러 나쁜 기록을 알려줬는데 낙관적 선수들은 다음 시합에서 오히려 기록이 향상됐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더 집중했던 거죠. 건강과 수명. 놀랍게도 낙관주의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낙관적인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면역 기능이 더 좋으며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관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병원도 제때 가고 치료법도 찾아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죠. 챕터 5 일상 속 적용 이렇게 바뀝니다.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의 실수, 상황 중요한 보고서에서 데이터 실수를 해서 회의에서 지적받았습니다. 비관적 반응, 생각 나는 꼼꼼하지 못해. 상사가 날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감정 수치심, 자책감, 불안. 행동 다음 회의 피하기, 소극적 태도. 낙관적 반응, 생각 이번에 확인을 덜 했네. 다음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 감정 아쉬움, 배움의 자세 개선 의지. 행동 피드백 받기, 검증 프로세스 개선. 연애에서의 거절, 상황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비관적 반응, 생각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야. 감정 절망감, 자존감 저하. 행동 관계 시도 포기, 사람 만남 회피. 낙관적 반응, 생각 이 사람과는 안 맞았던 거야. 용기 내서 표현한 내가 대단해. 감정 아쉬움이지만 담담함, 자기 긍정. 행동 감정 정리 후 일상 복귀, 새로운 만남에 열려 있기. 차이가 보이시죠? 같은 실패인데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챕터 6 낙관주의 근육 만들기 실천 훈련법. 낙관주의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인 지적 재구성 연습. 하루에 한 번 부정적 생각이 들 때 멈추고 다시 써보세요. 원래 생각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 재구성 최근 몇 번 대화가 어색했지만 친한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처음엔 억지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요. 긍정적 자기 대화. 스스로에게 매일 의식적으로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응원하는 친구처럼요. 오늘 잘했어. 힘들었지만 끝까지 했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부정적일 뿐이죠.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3귀인 훈련. 실패했을 때 의도적으로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게 정말 영구적인가? 아니면 이번만인가? 내 인생 전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영역만의 문제인가? 100% 내 탓인가? 아니면 외부 요인도 있나? 대부분의 경우 실패는 일시적이고 특정 영역에 국한되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감사일기. 매일 3가지씩 작은 성공이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운동 30분 했다.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해줬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뇌는 우리가 주목하는 걸 더 많이 찾아냅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던 레이더를 긍정적인 것도 찾도록 재조정하는 거죠. O 반박일지. ABCD 모델을 일기처럼 써보세요. A. 무슨 일이 있었나? B. 어떤 생각이 들었나? C. 어떤 감정과 행동이 나왔나? D. 그 생각의 근거는? 다른 해석은? 이 새로운 생각과 감정은? 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하면 자동으로 D단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챕터 7 현실적 낙관주의, 맹목적 긍정과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셀리그먼이 말하는 낙관주의는 맹목적 긍정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가능성을 보는 거죠. 셀리그먼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 비관주의가 필요한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비관주의가 유용한 상황 위험 평가, 투자 결정, 안전 문제, 법률이나 회계처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분야. 낙관주의가 유용한 상황 목표 추구, 어려움 극복, 사람들과 협력, 새로운 시도. 진짜 낙관주의는 유연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도해 절망하지 않는 태도. 문제를 인정하되 해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독성 긍정주의 피하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감정 억압입니다. 진짜 낙관주의는 부정적 감정도 인정하되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고 화나면 화난 겁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이게 영원하진 않아, 이걸 통해 뭔가 배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죠. 챕터 8, 지금 당장 시작하는 30일 챌린지.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30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위크 1 자각하기. 매일 부정적 생각을 하나씩 메모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게 첫 걸음입니다. 위크 2 반박하기. 메모한 부정적 생각에 대해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해석은 없을까? 질문하고 ABCD 모델로 하나씩 써보세요. 위크 3 대체하기.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대안적 해석을 떠올리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반복하세요.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하루에 5번 이상 하세요. 위크 4 습관화하기. 감사일기를 매일 쓰세요. 좋았던 일 3가지. 작은 성공을 매일 하나씩 기록하세요. 낙관적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30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무리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마틴 셀리그먼은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비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낙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를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어. 이 작은 차이가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ABCD 모델을 기억하세요. 역경이 왔을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식적으로 반박하고 대안적 해석을 찾으세요. 귀인 양식을 기억하세요. 실패를 영구적, 전면적,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일시적, 한정적, 상황적으로 해석하세요. 현실적 낙관주의를 기억하세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 연구 결과들이 증명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부정적 생각이 들 때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되면 운명이 됩니다. 사건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절망을 볼 것인지, 가능성을 볼 것인지, 학습된 무기력에 갇힐 것인지, 학습된 낙관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그로서와 함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듣고 싶을 만큼 외로울 때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SNS에 수많은 친구가 있어도 왜인지 모르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 그 중에서도 죽고 싶을 만큼 깊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외로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외로움의 진실, 당신이 몰랐던 외로움의 정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는 느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외로움은 정서적 단절, 즉 마음이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웃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 듭니다.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였어. 내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느끼는 고립감,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느낌, 이해받고 싶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절망감.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40%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리 몸과 마음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 수면과 식욕의 변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혹은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합니다. 식욕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의욕의 상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취미도 만나던 사람들도 모든 게 귀찮습니다.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 부정적 사고의 반복.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네 번째 신호, 사회적 회피. 누가 연락해도 귀찮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더 고립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외로움이 심리적 위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연결을 원하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의 세 가지 단절.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세 가지 단절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타인과의 단절.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가족이 있어도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표면적인 관계는 많지만 깊은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이 단절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단절. 가장 위험한 단절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고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할 때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자책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삶과의 단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버티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삶과 단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해결책을 관계 회복에서만 찾습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2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단계, 존재 회복하기. 죽고 싶을 만큼 외롭다는 느낌. 그것은 사실 내가 존재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절망에서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봐주길, 이해해주길, 사랑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나는 존재한다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나요? 밥을 드셨나요? 숨을 쉬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존재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이것을 극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증명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기 돌봄 시작하기. 자기 돌봄, 영어로 self-care, self-care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자기 돌봄이 여행 가는 것,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쇼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돌봄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천천히 답을 적어보세요. 질문 1.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슬픔인가요? 분노인가요? 무기력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정확한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 라벨링, 이모셔널 레이블링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2.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특정 사건인가요? 특정 사람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인가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질문 3.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받고 싶은가요? 인정받고 싶은가요? 이해받고 싶은가요?
휴식하고 싶은가요? 변화하고 싶은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글로 옮기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감정과 친해지기.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외로움, 슬픔, 분노를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메신저입니다. 외로움은 연결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신호이고, 슬픔은 무언가를 잃었어, 슬퍼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 1. 자기 대화 연습하기.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자책이 아니라 그래, 지금 외로운구나. 그럴만하지. 요즘 많이 힘들었으니까. 수용.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비난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격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정 self-compassion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연민을 가지는 것이죠. 방법 2.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밤 자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기가 너무 힘들었다. 회사 가기 싫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으면서 또 외로웠다. 저녁에 친구가 연락했는데 귀찮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적으면서 여러분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침에 특히 힘들구나. 혼자 밥 먹을 때 외로움이 심해지는구나. 사람들과의 연락조차 부담스러워하는구나.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일상 속 실천 루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루틴 1. 하루 10분 고요의 시간. 스마트폰을 끄세요. TV도 끄세요.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10분간 숨만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갑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이것을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명상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훈련시키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줄이고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강화시킵니다. 루틴 2. 하루 일줄 감사일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 도시락이 맛있었다. 버스 기사님이 웃으며 인사했다. 감사일기는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빠른 심리 회복 기술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연구 결과 감사일기를 3주 동안 쓴 사람들은 우울감이 평균 25%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가 10% 증가했습니다. 루틴 3. 하루 1번 타인에게 마음 표현하기.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세요. 잘 지내? 오늘 하루 어땠어? 고마워. 생각났어. 작은 메시지 하나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루틴 4.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만 걸어보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이것들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서 운동은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5번째 단계, 외로움을 나눔으로 바꾸기. 역설적이지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만 바라볼 때 커집니다. 내 아픔, 내 결핍, 내 외로움에만 집중하면 그것은 점점 거대해집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누군가를 위한 마음으로 돌리면 외로움은 약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편의점 직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기,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댓글 달기,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기,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되살립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 존재가 의미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외로움을 치유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타적 행복 helpers high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3부 과학과 사례로 본 외로움 극복, 뇌과학으로 본 외로움.
외로움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실제로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그 교수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 거절을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반복적인 연결 훈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세요.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세요. 같은 서점을 방문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단골 가게 주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이 반복된 행동이 뇌에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세상은 위협적이지 않아. 사람들은 적이 아니야. 나는 이곳에 속해 있어. 이런 신호들이 쌓이면 뇌는 서서히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1.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 민수 씨는 2년 전 극심한 외로움으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좋은 직장도 다니지만 매일 밤 혼자 누워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웃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음이었죠. 1년이 지난 지금 민수 씨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 갑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2. 위대한 인물들의 고독.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립 속에서도 세상을 마음으로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사랑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철학을 완성했고 고독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그림 한 점 제대로 팔지 못했고 극심한 외로움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창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삶의 재료로 바꿨습니다. 고통을 예술로, 철학으로, 의미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여러분만의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원료입니다. 4부 위기 상황 대처법과 전문가 도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여기서 잠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든다면, 예를 들어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지금 이 고통이 끝나길 바란다는 신호입니다. 삶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고통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예방상담센터 1393 24시간 무료 상담, 정신건강상담 7577-0299, 청소년 상담 7388, 생명의 전화 0588-9191. 이 전화번호들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든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든요. 상담 전화를 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들.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우울감과 무기력, 심각한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식욕의 극심한 변화, 식욕 상실 또는 폭식, 일상생활 유지 불가, 출근, 등교, 기본적인 위생관리 등, 자해 충동이나 행동,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반복적인 자살 생각.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거나 상담센터를 찾아가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방문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정신병자로 보이는 건 아닐까? 기록이 남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신과 상담이 아주 일상적입니다. 한국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비교와 무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감정 부정. 좀 참아봐. 공감 부족. 나도 그랬는데 괜찮았어. 경험 강요. 해야 할 말들. 많이 힘들었구나. 공감.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수용. 내가 옆에 있을게. 지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안전망.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있어주세요. 때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브 외로움을 넘어 나답게 살아가기. 외로움이 주는 선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외로움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바쁘게 달리던 일상에서 멈춰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관성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길이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던 가면을 벗고 숨겨왔던 욕망을 마주하고 두려워했던 약함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외로움 론리네스과 고독 솔리튜드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입니다. 고립되고 단절되고 버려진 느낌이죠. 하지만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스스로와 만나는 시간,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여행하기.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창조적인 활동을 하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외로움을 의미로 바꿉니다. 셋째, 자신만의 철학을 만드세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세요.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5단계 로드맵.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5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인정하기. 지금 나는 외롭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2단계 표현하기. 감정을 밖으로 꺼내세요. 일기로 쓰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썩습니다. 3단계 돌보기. 기본적인 자기 돌봄을 시작하세요. 충분히 자세요. 건강하게 드세요.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루틴을 만드세요.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4단계 연결하기.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세요.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5단계 의미 찾기.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하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작은 이유라도 좋습니다. 강아지 밥 주기, 꽃에 물 주기, 새로운 레시피 시도하기. 하루하루의 이유를 찾으세요. 이 5단계를 반복하세요. 선형적이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지만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처럼요. 어떤 날은 화창하고 어떤 날은 흐립니다. 흐린 날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날일 뿐입니다. 외로운 날에는 자신에게 더 친절하세요. 오늘은 외로운 날이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을 만드세요. 매주 통화하기, 매달 만나기. 이런 작은 약속들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취미와 열정 찾기. 나를 몰입하게 만드는 것을 찾으세요. 몰입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책 읽기, 등산하기, 악기 배우기, 언어 공부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역 공동체 참여. 동네 도서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자원봉사 모임.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세요. 소속감이 외로움을 줄입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 계속 성장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성장하는 사람은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외로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6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외로움은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변화가 필요해. 더 깊은 연결이 필요해. 더 진정한 내가 필요해. 외로움은 초대장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의 초대장. 진짜 자신과 만나는 여행으로의 초대장.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모험으로의 초대장. 이 초대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극복 경험,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로움을 이겨냅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 1. 종이와 펜을 꺼내서 지금 느끼는 감정 3가지를 적어보세요. 2. 오늘 감사한 일 1가지를 적어보세요. 3. 연락하고 싶은 사람 1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못 느끼는 것과 진실이 아닌 것은 다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세상이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됩니다. 힘들 때는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몇 번이고 다시 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약속해요. 저와 함께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작은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여러분의 변화를 준비하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마음이 현실이 되는 법.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요. 전 세계 700만 명의 인생을 바꿨다고 알려진 특별한 책입니다. 바로 사티 거웨인의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예요. 이 책 제목만 들으면 뭔가 좀 뻔한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가에 대한 명확한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어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모든 변화는 마음의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이 책의 가장 핵심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자 사티 거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꾸준히 그려온 내면의 상상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다. 이걸 창조적 시각화 (Creative Visualization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머릿속으로 계속 그린 그림이 결국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단순히 상상만 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명확한 과정이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 감정, 행동, 결과, 이 4단계를 통해 마음속 그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생각.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요. 두 번째, 감정.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만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기분을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 그 감정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져요.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운동을 하게 되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네 번째, 결과. 그런 행동들이 쌓이면 실제로 몸이 건강해지고 활기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원리예요.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에요. 머리로만 백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외쳐도 속으로는 난 안 돼 라고 느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느낄 법한 그 확신을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긍정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걸 다루고 있어요. 우리 무의식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 어제의 나를 잊고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라.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 신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넌 안 돼, 이미 늦었어, 현실을 봐,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런 말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성공할 수 없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신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원래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심어준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신념이 뭔지 알아차려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간단해요.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돈 복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게 바로 내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부정적 신념이에요. 그걸 알아차렸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자리에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 대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의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면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믿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안 믿어도 자꾸 듣다 보면 점점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작은 씨앗이라도 매일 심으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이건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죠. 그럼 점점 그 말이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거짓말 같았던 그 말이 어느 순간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삶을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하라. 매일의 실천.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자는 매일 실천 가능한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시각화 명상. 이게 이 책의 핵심 기법이에요. 매일 1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 가볍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 거울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느껴지는 감각까지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햇살이 어떻게 따뜻한지, 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기쁨, 만족감, 자신감을 진짜로 느끼는 거죠. 이걸 매일 10분씩만 해도 우리 무의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생하게 상상하다 보면 무의식이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 문장 쓰기.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긍정 문장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런 문장들을 노트에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요. 손으로 쓰면 뇌에 더 깊이 각인되거든요.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쓰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이 점점 진짜처럼 느껴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감사 기록.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친구가 문자를 보내줬다. 왜 이걸 하냐면
우리 뇌는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들이 보이는 거죠. 감사 일기를 쓰면 우리 뇌가 점점 긍정적인 것들을 찾는 습관이 생겨요. 그럼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현실에 대한 긍정이 더 큰 기회를 끌어온다. 이 세 가지, 시각화 명상, 긍정 문장 쓰기, 감사 기록, 이걸 매일 하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운이라고 불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 요즘 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만든 결과인 거죠. 자, 핑크버블 테크닉 현실 창조의 핵심 도구. 자, 이제 이 책의 가장 상징적인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핑크버블 명상법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방법은 이래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다면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충분히 느꼈으면 이제 그 장면을 핑크빛 거품 안에 넣는 상상을 합니다. 투명한 핑크색 거품이 그 장면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왜 핑크색이냐? 저자는 핑크색이 사랑과 애정의 색깔이라서 우주의 그 소원을 사랑의 에너지와 함께 보내는 의미라고 설명해요. 그럼 이제 그 핑크 거품을 우주로 날려보내는 상상을 합니다. 거품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우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 또는 더 좋은 것이 모두의 최선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 또는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해 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라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죠. 거품을 우주로 보낸 후에는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지금 나는 그게 없다는 결핍감을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그 결핍감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걸 명확히 그린 후에는 집착을 내려놓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준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진짜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행복해 라고 느끼면 더 행복한 일들이 생기고, 난 항상 부족해 라고 느끼면 계속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오 삶의 창조자는 결국 나 자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단계죠.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항상 창조자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운이 없어서 그래.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생각들은 다 피해자 의식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결정된다고 믿는 거죠. 근데 저자는 정반대로 말해요.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생각과 믿음이 만든다. 처음엔 이 말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안 좋은 건 다 내 책임이란 말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힘을 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믿음이 만든다고 믿으면 나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바꿀 수 있구나. 내게 힘이 있구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의 생각이, 선택이, 감정이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내일의 나를 만들고 1년 후의 나를 만들고 10년 후의 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아름다운 문장을 남깁니다. 당신이 간절히 믿는 그 순간 이미 우주는 당신의 편이 된다. 우리가 진심으로 뭔가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주 전체가 그걸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마법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한다고 뭔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럼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기회들이 달라지고, 결국 내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6.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루 루틴.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루틴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걸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감정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현실이 따라옵니다. 아침 약 15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아침에는 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해요. 편안하게 앉아서 10분 동안 시각화 명상을 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원하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죠. 노트를 펴서 오늘의 긍정 문장 한 개를 손으로 직접 써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자격이 있어. 그 문장을 소리내어 3번 읽어보세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낮 약 5분. 점심 먹고 나서나 오후에 잠깐 시간 날 때 5분만 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메모해요. 오전에 한 일이 잘 풀렸다. 동료가 도와줬다. 점심이 맛있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요. 이걸 낮에 한번 하면 오후 내내 기분이 좋아져요. 저녁 약 10분. 잠들기 전에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더 떠올려요. 그 다음에 핑크버블 명상을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큰 목표 하나를 떠올리고 그게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히 그려요. 그 장면을 핑크빛 거품에 넣어서 우주로 날려보내요. 이것 또는 더 좋은 것이 모두의 최선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나는 이미 충분하고 사랑받고 풍요롭다. 그 느낌을 안고 편안하게 잠들어요. 하루에 딱 30분이에요. 아침 15분, 낮 5분, 저녁 10분. 근데 이 3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좀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2주차부터는 감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예전과 달라요. 좀 더 가볍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자신감이 생겨요. 한 달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졌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나면 실제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실마무리 기적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여기까지가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모든 현실은 마음의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부정적 신념을 알아차리고 긍정적 믿음으로 바꿔라. 매일 시각화, 긍정 문장, 감사 기록을 실천하라. 핑크버블 명상으로 소원을 우주에 맡기고 집착을 내려놓아라.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다. 이 책의 결론은 결국 믿음의 과학이에요. 외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라는 거죠.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당신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저자 사티 거웨인의 말처럼 당신이 간절히 믿는 그 순간 이미 우주는 당신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진심으로 믿으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못했던 선택들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우주가 돕는다는 거예요. 마법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영상 끝나고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기쁨, 만족감, 자신감을요.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 믿고 해보세요. 일주일만요. 딱 일주일만 매일 해보세요. 그럼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3달 후, 1년 후를 기대해보세요. 지금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당신 말이에요. 그 미래는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믿기 시작하면 그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행복한 그로서도 이 책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라요.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행복함으로써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